반갑습니다. 원불교학과 교수 김은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죠.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배우는 과목도 아주 많죠. 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예체능 등 실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따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해도 영어를 모르는 중국인을 만나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도 요리를 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들이 배운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부는 한번 해놓으면 잠시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한때도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밥을 먹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우리는 한시도 마음 없이는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적용하는 법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불교에서 정의하는 마음 공부란 마음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마음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데 공을 들이는 공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나요? 아니죠.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얼굴 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웃으면 웃는 표정, 마음이 슬프면 슬픈 표정, 마음이 노여우면 노여운 표정,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표정을 짓게 되죠. 우리는 바로 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얼굴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누군가의 손동작, 걸음걸이, 말하는 모습 등 일체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중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에는 마음 공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유무념 대조 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무념 대조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불교의 경전인 정전에 의하면 유무념 대조 공부란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공부를 말합니다. 그럼 학우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무념 대조 공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초보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자는 조목 또는 말자는 조목을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싶다. 금연을 하고 싶으면 말자는 조목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자라는 조목을 정해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 하루를 지내는 동안 마음을 챙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웠으면 무념에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긴 피웠지만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하고 일단 마음을 한번 챙겼으면 유념에다 체크를 합니다. 유무념 대조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일단 마음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에만 주안점을 두고 유념과 무념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후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유념과 무념에 체크된 숫자를 기록해 둡니다. 따로 기록해 둔다는 것이죠. 다음 날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월요일엔 유념 몇 번, 무념 몇 번, 화요일엔 유념 몇 번, 무념 몇 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지겠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자신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담배를 피우지 말자라는 조목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마음을 챙기며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념의 횟수가 많아지면 이번에는 일의 결과에 따라서 일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유념과 무념을 체크하면 됩니다. 즉 담배를 피웠으면 어떻게 되죠? 무념.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유념. 이렇게 기준만 바꿔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기준만 바뀌었을 뿐 체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념만 있고 무념은 없는 날에 이르면 담배를 피우지 말자라는 조목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조목을 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유무념 대조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 매 순간 마음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할 행동은 꼭 하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유무념 대조 공부를 계속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이 유무념 대조 공부를 위해서 처음에는 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무념 대조 공부를 콩태자를 써서 태조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즉 흰콩과 검정콩을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어 다니다가 유념을 했으면 흰콩을, 무념을 했으면 검정콩을 다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에 콩의 숫자를 헤아려서 유념과 무념의 횟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은 콩을 이용해서 유무념 대조를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계에 유념과 무념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유념과 무념만을 체크할 수 있는 유무념 계수기,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계수기를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구들은 원불교 자체 내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편안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물질 문명의 폐해 또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부시게 발달한 물질 문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마음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가 필요한 이유,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겠죠? 그럼 이미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은 더욱 열심히 하시고요. 아직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지 못하신 분은 오늘을 계기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염원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